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들 저도 아주 흥미롭게 봤습니다. 이 정리라는 게 말이죠. 왜 어떤 분들한테는 이게 유독 어려울까? 또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 여러 관점에서 이야기를 풀어놨더라고요. 네, 맞아요. 뭐 개인적인 경험부터 시작해서 전문가 분석, 심지어 그 성인 ADHD와의 관계까지 네네. 꽤 깊이 들어가더라고요. 오늘 이 자료들 속에서 여러분께 딱 필요한 그 핵심만 한번 뽑아보도록 하죠.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좋습니다. 이게 흥미로운 게 정리가 어렵다는 게 그냥 뭐 습관 문제다. 이걸 넘어서요. 그런가요? 네. 성인 ADHD 같은 신경학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뭐 완벽주의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있죠. 그런 심리적인 장벽, 정보가 너무 많아서 오는 부담감, 이런 거랑 다 연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료들이 딱 그 부분을 짚어주고 있어요. 맞아요. 어떤 분 사연 보니까 CD 정리는 정말 칼라치, 뭐 미국식 성 기준으로 알파벳 순서에 엑셀 파일까지 만들어서요. 와, 대단하네요. 근데 또 다른 물건 정리는 힘들어 하신다고. 근데 또 설거지하고 그릇 크기대로 착착 정리하는 것에서는 기분이 좋다고 하시고. 허허, 네. 이런 선택적인 정리 능력, 이건 왜 이럴까요? 자료에 따르면요. 만약에 꾸준히 정리를 잘 못하는 성인이다. 그러면 성인 ADHD의 영향을 가능성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아, ADHD요? 네, 대표적인 특징으로 보통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첫째가 이제 과잉 행동. 가만히 잘 못 있고 계속 꼼지락거리는 거예요. 네. 둘째는 충동성. 지루한 걸 잘 못 참고 뭔가 즉각적으로 해야 하고, 마지막이 부주의. 물건 어디 뒀는지 자꾸 잊어버리고 제자리에 잘 안 두고. 아, 듣고 보니 과잉행동은 뭐 크면서 좀 줄어들기도 한다지만 충동성 때문에 지루한 정리 같은 건 끝까지 못하고 또 부주의 때문에 물건이 막 여기저기 쌓이고 이런 그림이 그려지네요. 그렇죠. 근데 또 머리가 좋아서 물건 위치를 기가 막히게 잘 기억하면 나는 문제 없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요? 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더 문제 인식이 어려울 수도 있고요. 중요한 건 이게 그냥 뭐 의지가 약해서 그래, 이런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전문가 진단 받아보고 필요하면 약물 치료 같은 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해요. 실제로 자료 보면 한 10명 중 8명, 그 정도는 한 달 안에 눈에 띄게 좋아진다고 하네요. 와, 꽤 높은데요? 네, 효과가 꽤 있는 편이죠. 근데 물론 뭐 ADHD가 아니더라도 정리 힘든 분들 많잖아요. 저만 해도. 그럼요, 당연하죠. SNS 같은 데 보면 막 너무 완벽하게 정리된 집들 나오잖아요. 미니멀 라이프니 뭐니? 네네. 그거 보고 괜히 기준만 높아져서 아예 시작을 못 하거나 아니면 막 가족들이랑 상의도 없이 혼자 막 대청소하려다가 지쳐 나가 떨어지는 경우도 많다고 하고요. 맞습니다. 뭘 버려야 할지, 또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그 막막함. 그리고, 이거 버려도 되나 하는 죄책감 같은 거. 맞아요, 죄책감. 이런 게 다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거죠. 자료에 나온 것처럼 그 빵봉지 묶는 작은 끈 하나도 못 버리는 분도 있다고 하니까요. 아, 정말요? 빵끈. 그 정도면 정말 심각한 건데요. 그렇죠. 생각보다 그런 분들이 꽤 있다는 거죠. 근데 또 흥미로운 게 이 자료들이 공간 정리뿐만 아니라 인간관계 정리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 부분도 있었죠. 혼자 있는 게 편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계속 막 외부 활동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아야 에너지를 얻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 관계 정리가 더 어려울 수 있다고요. 네, 특히 다른 사람 시선을 너무 의식하거나 뭐랄까 거절을 잘 못하는 착한 분들 있잖아요. 네, 있죠. 흔히 말하는 착한 사람 콤플렉스 같은 거요. 그렇죠. 아니면 좀 부정적인 에너지를 주면서도 관계 자체는 계속 원하는 그런 성향들이 좀 복잡하고 어쩌면 불필요한 관계까지 계속 끌고 가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분석하더라고요. 와, 공간 정리도 힘든데 관계 정리까지. 현대인들 참 피곤하겠어요, 그럼 대체. 이 어려운 정리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 걸까요? 자, 그래서 자료에서 강조하는 게 그 매족구입니다. 매족구요? 매일 조금씩 꾸준히. 네, 맞습니다. 아주 현실적인 방법이죠. 뭐 하루에 물건 딱 한 개만 버린다거나 시간 정해서 딱 15분만 정리한다거나 서랍 똑 한 칸만 한다거나 아주 작게요. 그게 왜 효과가 있을까요? 너무 작아서 티도 안 날 것 같은데. 핵심은 그 부담을 확 낮추는 데 있어요. 시작하는 문턱을 낮추고 아주 작은 거라도 해냈다는 성공 경험을 계속 쌓는 거죠. 그게 꾸준히 할 힘을 주거든요. 작은 성공 경험 중요하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버리기, 즉 정리와 제자리에 두기, 즉 수납을 좀 구분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아, 정리랑 수납이 다른 거군요. 네. 물건이 너무 많아서 스트레스다. 그러면 당연히 버리기가 먼저겠죠? 근데 버리는 거 자체가 너무 힘들다. 그러면 일단 갖고 있는 물건이라도 잘 찾고 쓸 수 있게 수납에 집중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렇군요. 수납이요. 네. 뭐 라벨을 붙인다거나 물건마다 딱 자리를 정해주는 거죠. 옷장 정리 팁도 되게 유용했어요. 옷 종류별로 나누지 말고 활동 중심으로 공간을 나누라는 거예요. 아, 네. 그거 좋죠. 예를 들면 뭐 출근할 때 입는 옷전 이렇게요. 그리고 옷장은 한 80%? 그 정도만 채워서 좀 여유 공간을 두라고 하고요. 맞아요. 그래야 옷 넣고 빼기도 쉽고 옷도 덜 구겨지죠. 걸 수 있는 옷은 무조건 거는 게 시간 절약에 좋다는 말도 있었고요. 네, 그것도 실용적인 팁이죠. 그리고 수납 도구에 대한 조언도 있었잖아요. 네, 정리함 같은 거요. 네, 그거 살 때도 꼭 필요할 때, 그리고 어느 정도 정리가 좀 된 다음에 공간이랑 물건에 맞춰서 신중하게 사라는 거. 아, 무작정 사지 말고요. 그쵸. 그냥 싸다고 유행이라고 막 사지 말고 우리 집에 진짜 이게 맞나? 따져보라는 거죠. 실패해도 괜찮다. 배우는 과정이다. 이런 말도 있었고요. 정말 현실적인 조언이네요. 자, 그럼 오늘 살펴본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보죠. 정리가 어려운 데는 정말 다양한 이유가 있네요. 뭐 ADHD 같은 신경학적인 것부터 비현실적인 기대감이나 심리적인 부담감까지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복합적이죠.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건 정답은 하나가 아니고 각자 자기 상황이랑 원인을 잘 파악해서 맞는 방법을 찾고 그걸 꾸준히 해보는 거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매족구처럼 작게 시작해서 습관을 만들고 버리기와 수납 중에 나한테 맞는 걸 선택하고 또 활동 중심으로 공간을 재구성해보고 이런 실용적인 전략들이 도움이 될 겁니다. 수납 도구는 신중하게 고르고요. 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당신의 공간 그리고 어쩌면 당신의 삶을 정리하는데 작은 실마리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네. 어쩌면 당신의 삶을 진짜 어수선하게 만드는 건 눈에 보이는 그 물리적인 물건들만큼이나 혹은 그보다 더 정리에 대한 어떤 비현실적인 기대나 아직 정리하지 못한 관계들에서 오는 그런 마음의 어수선함은 아닐까요?